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하나시스템이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힘이 있는 게 오늘 매수를 제가 타점을 드려서 그런 건데, 원래 이제 쌍바닥을 만들거나 이 가격대를 테스트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좀 보고 있었으나, 오늘 오전에 보니까 우주항공 쪽이 좀 괜찮게 움직이더라고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10시가 좀 넘어가서 뉴스가 하나 떠버렸습니다. 자, 무슨 뉴스냐면 스페이스 X가 이르면 이번 주에 기업 공개 신청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오전장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오늘 10시 20분 정도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우주항공주를 보니까, 원래 이제 지금 우주항공주를 보는 때는 보통 세 가지로 제가 색깔하고 보는데, 투자를 많이 한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우주항공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하나시스템, 그리고 개별적인 테마주처럼 엄청나게 급등을 자주 하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한번 보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10시 20분이면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대인데 상승일 보여주고 나서 옆으로 기른 모습.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타점 챙겨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하나시스템까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리면서 역전 밴드가 이제 매수 타점이라는 거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봤었죠. 12만원대 초반이었는데 오늘 봤을 때 오전장에 12만원대 초반에 저가를 받는다면 12만 4천원대 시가를 살짝 띄우고 나서 움직이면서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뉴스 나왔을 때는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가다 보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장에 수급이 개파락을 한번 만들어내면서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눌리는 부분에 10시 넘어가는 이 구간이 옆으로 기면서 뉴스가 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타점 잡아드리면서 지금 이제 보유를 또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 건데, 하나시스템 지금 이게 찐 반등이 나올 것이냐 혹은 다시 꺼져 내려와 버릴 것이냐, 지금 사실상은 알 수 없죠. 그러면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 역전 밴드 매수 타점을 계속 봐왔던 만큼 기술적으로는 지금 차트 흐름은 매우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시스템의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추가적인 매출과 실적,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아 있잖아요. 올해 하반기 이슈도 있으니까 그걸로 봤을 때 하나시스템을 매수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타점을 올려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반등 기조가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갈지, 혹은 다시 좀 꺾이면서 옆으로 기어버리는 흐름은 아닐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 체크하는 방법을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파동 목표가로 보는 반등점이라고 해가지고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하나시스템 지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수에 참여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에 어떤 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지 알아려고 싶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1번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지금 현재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은 2번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혹시 물려가지고 계신다면 3번이라고 적어주시면 이 탈출의 계획, 보유하는 신규 매수의 타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한번 집중적으로 해볼 테니까 그렇게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그러면 하나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급등락을 보여가지고 이 전쟁 때문에 올라온 폭을 다 밀려 내려왔다.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해서 움직임을 내가 빼놓고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돌려보면 되겠죠. 이걸 빼놓고 봤을 때 전쟁이 완만했다 생각했을 때 이 차트의 흐름이 전쟁을 예상하는 흐름이냐, 아니면 하나시스템이 가기 위해서 움직였던 상승 파동이냐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뉴스 나왔던 부분들도 다 전쟁과는 관련 없는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 매수 타점으로 안 볼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하나시스템이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에다가 지금 하나시스템이 그럼 우주항공이 올라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매출이 찍히고 있느냐,
하나 시스템이 방산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우주항공 쪽으로 가는데 그 실제 매출이 총 매출의 18% 수준이다. 절대 지금 관련 종목들의 작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대감으로 또 가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대형 수주전 1.4조짜리가 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지금 대결을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하나 시스템에 투자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돼버리면 하나 시스템이 박살나는 거 아니냐? 물론 모멘텀이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해 드리길 바라냐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 시스템을 고른 이유는 수직 계열화. 하나 시스템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다 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뭐든 일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장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좀 늦을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기간의 차트만 듣고 우리가 각도를 한번 살펴본다면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 고점까지 약 100% 올라온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하나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대비 구간으로 봤을 때 아래 4만원대 구간부터 이렇게 본다면은 수익률 차이가 틀리죠.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다. 이게 왜 그러겠냐를 우리가 반문해 본다면은 하나 시스템의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하나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의 이 수주전이 하반기에 굉장히 빅뱅 1.4조의 초대형 메가톤급 수주라고 본다면 하나 시스템과 지금 한국항공우주랑 둘이 싸우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대선 테마 할 때 우리가 표를 갖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가 있잖아요. 대선 주자가 각 당마다 한 명씩 있을 건데, 여기서 가장 유력한 이 두세 명, 이 세 명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오죠. 순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도 뭔가 헌재 뉴스가 있으면 딱딱딱 테마가 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역시 이 하반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항공우주와 함께 이렇게 서로 다른 사이클로 가면서 올라올 수 있는 상황, 거기다가 둘 다 호재인 상황이 나오는 시장에 이런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호재가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당일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4%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구간은 박스권의 흐름상에서 한번 올려쳤다가 빠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봤을 때도 각도의 방향성을 봤을 때 좀 더 강하게 보인다라는 거, 이게 이 단기간의 기간의 수익률을 봤을 때 배가 이상 차이 난다라는 거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해 봤으니까 하나 시스템을 제가 선택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도 동의하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하나 시스템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세력의 평균 매집가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번에 반등으로 그냥 바로 이어질 것인지, 혹은 기간 조정이나 또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이 있을지 않을지, 이게 우리가 오늘 궁금한 거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자, 여기서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파동의 값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파동의 값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시장에 제가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를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봐가지고 이 구간의 상승 파동을 보고 이 다음번의 상승 파동을 우리가 예측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먼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점에서 출발했을 때 저점과 고점의 눌림을 보면 이 고가가 잡히죠. 이게 지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하는데,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은 이게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구간,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키워보면은 이 구간의 고점들을 잡아줄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 두 번째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왔었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을 잡아놓는다면 아래쪽에 지금 올라오는 구간과 고점 그리고 저점 구간을 체크해 봤을 때 이 고가가 지금 왜 여기서 저항을 맞았는지 우리가 이걸로만으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밀려 내려오다가 이 구간대가 지금 지지가 되면 우리가 매수를 참여해보자. 첫 번째 이 파동으로서 봐서도 그렇고, 이 역전 밴드 세력의 매집 평단가를 이어놓은 이 선 구간에서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확률은 더 높게 우리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제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다점 잡아 나간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구간에서 돌아보면은 이제 반등 파동을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반등 파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반등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승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저점이 나오는 게 이제 저점이 확정된다고 본다면은 14만 8천 원대 구간에서 16만 6천 원대 구간이 이번에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여기서 다시 좀 밀려 내려올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잘 버텨내준다면 또 한 번에 신고가를 내어줄지, 이 판단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를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 역전밴드 구간이 12만원대 초반 구간이니까 13만 언더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등 예상가는 15만 17만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전에 그 파동의 가격대, 그 가격대 구간에서 우리가 계속 추적하면서 제가 영상 남겨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셔가지고 제가 영상 남겨드리는 거 하나 시스템 주주분들이라면 계속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 시스템 제가 오늘 매수 타점을 드렸던 만큼 또 관리하는 영상과 함께 매도하는 타점도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 타점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해도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점 신청되니까 한번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시스템을 앞으로 넘겨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목표가 구간을 체크해 봤을 때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신고가라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 20만원대를 넘어가는 구간에서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1차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우리가 같이 가는 여정, 제 영상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하나 시스템을 이 역전 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매도 목표가를 잡는지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매매 기법, 역전 밴드 매매 기법으로 종목에 선정하는 방법과 매수와 그리고 또 예시에 확인하고 증명까지 해드리면서, 그리고 3분에 대한 강의도 하나 남겨드릴게요. 뭐냐,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아래쪽이 깨졌다가 회복해서 올라와 버리는, 나는 손절해버렸더니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다면 이거를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완벽하게 한번 채워볼 테니까 여러분들 끊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를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 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전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네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